지난 5편에서 디지털 CDO 구조로 인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설명드렸죠. 오늘은 왜 미국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금융위기를 통해서 재편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를 겪고 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해라는 인식이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대부분의 결제와 송금이 코인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시대일 겁니다. 웹3는 뿌리 깊은 시스템이 되어 이 위험한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말자고 결정할 수 없는 시대일 거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리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계속 쓸 수 있지? 중앙에서 관리하는 코인이면 안전하겠구나. 결국 종이 달러의 비중도 높은 코인이면서 미국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까지 한다면 안전하겠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 테더의 USDT보다 미국 정부 말을 더 잘 듣는 서클의 USDC를 더 신뢰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고작 미국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려고 금융위기까지 설계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단순한 코인 신뢰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수단일 뿐. 그들이 노리는 건 디지털 시대의 브레튼 우즈 체제, 즉 전 세계가 다시 미국 중심의 금융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왜냐면 지금 무역 결제에 사용하는 스위프트망은 너무 구식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웹3로 전환하기엔 탈중앙화라는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미국이 손에 쥐고 있었던 무역 결제에 의한 권력이 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브릭스 국가들은 독자 결제망, 블록체인 실현같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게다가 비리스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판도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짜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갑자기 궁금해지죠.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고 이 큰 금융위기를 만든다고? 이미 개인들까지 달러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위기는 은행이 파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닐 테니까요. 심지어 민간 발행이라 정부와 은행보다 개인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진짜 원하는 그림은 뭘까요? 시장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스템에 들어와야 해. 이런 상황 말이죠. 그러려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터지고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줄줄이 연쇄 청산을 겪고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도 대응 실패를 겪어야만 미국 시스템에 들어오는 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현재 지니어스 액트 기준으로는 민간만 발행할 수 있고 심지어 중앙은행이 소매용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 감시 못하게 막자는 법안인 Anti-CBDC 액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USDC, PY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유주의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맞다는 인식이 이미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회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도록 위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민간 달러 코인이 붕괴하면 그 당시에는 브릭스 국가들이 거봐, 미국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니까, 위안화 코인이 더 안전하다니까 하면서 패권을 쥐려고 할 겁니다. 이때 미국은 연준과 월가,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 설계한 공공민간 혼합형 디지털 달러 출시를 선언하며 글로벌 표준으로 제안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디지털 달러의 발행 기준, 블록체인 네트워크, 무역계약 조건, 정보의 접근 권한을 모두 갖게 됩니다. 디지털 달러화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어떤 반대도 없이 손에 넣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금융위기를 설계한 진짜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스스로 미국의 통제를 바라게 되는 정당성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스스로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들이밀면 전 세계가 반발합니다. 브릭스는 달러 제국주의 다시 하자는 거냐? 웹3 커뮤니티에서는 탈중앙 위반이다. 각국 정부에서는 자주권 침해다. 이런 목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당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위기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은 난 자유롭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프라이버시 지켜주는 방향으로 해왔어. 근데 너희가 알아서 무너졌잖아. 전 세계가 우리의 도움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겠네. 의 입장을 내세울 겁니다. 이 프레임이 있어야 미국 시스템이 전 세계에 큰 반발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를 어떻게 미리 예측해? 이건 신의 영역이지. 미국이 한 발 늦었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일부러 통제 불가능한 민간 코인을 방치해서 누군가 설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로 유지했던 권력을 웹3 디지털 시스템으로 옮겨오는 작업이었을 뿐인 거죠. 현재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솔라나, 아발란체, 리플 다 미국 기업 아닌가요? 이더리움은 스위스 기업이지만 결국 영향력의 반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게 될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상징과도 같은 말,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종식시킨 닉슨 대통령처럼 전 세계의 통화 시스템을 달러 중심으로 정렬시키고 미국은 전 세계 신뢰와 미국 기업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시 중심에 서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름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이자 역사적 유산의 일부로 남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의 임기 내에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를 토대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완성하려는 건 아닐까요? 제 시나리오가 온라인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음모론이 되면 좋겠네요. 다음 편에서는 비트코인과 탈중앙화 자산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언제나 좋아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감사합니다.